전국 수학교사 모임 차기 회장이신 이경은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저기 교육부에서 김승환 연구관께서 이어서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림중학교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의재단이 주도한 10년간 3차에 걸쳐 발표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현장 교사로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약 36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수학 교과에 특별히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현장에서 그 정책 실행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스팀 교육과 스토리텔링을 1차는 스팀 교육과 스토리텔링을 강조했고 2차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3차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 겉모양만 형식적으로 반영할 뿐 수학교육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외의 행사와 체험에만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각 차시별 수학 체험과 행사 사업의 사례입니다. 2차부터는 학부모 및 성인 대상 수학 교실을 확대하고 수학 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3차부터는 수학 교육 종합계획에서는 2차에서 추진하던 매스투어 프로그램 확산, 수학과 친해지는 날 지정 등의 행사, 수학 체험센터 활용 외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 수업 지원은 성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 보니 체험이나 진로, 수학체험관, 창의적 체험활동, 수학 동아리, 영재원 수업 프로그램 개발 등이 눈에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 위주 사업의 예로 10년간 총 31개의 수학체험관과 문화관이 건립되었거나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건물보다 유의미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학 교육 과정의 변화입니다. 방금 발제를 들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학교 밖의 수학 문화관 또는 체험센터에서 체험활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활동 몇 번으로 수학에 대한 인식을 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과 위주의 사업 예로 창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매스톡이라는 수학 토크 행사가 있습니다. 수학적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말하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 수상 영상을 하나만 보시면 이것이 수업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며 보다 심화된 수학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행사에서의 말하기는 수학 내용을 이용했을 뿐 방송에서 말하는 방송용 말하기 행사일 뿐입니다. 창의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부터는 이전 정책에 비해 점점 더 정규 수업이 아닌 학교 밖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에 점점 더 치우쳐져 갑니다. 표에서는 최근 2년간 집행한 예산 109억 중에 수학학습 관리 시스템과 공학적 도구 개발, EBS 매스 사이트 개발에 82억, 75.2%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형 수학 점핑학교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점핑학교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행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램 1과 프로그램 4에 보면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온라인 상담 시스템이 이 안에 세부 추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연수에서 정작 여기 보시다시피 웅진, 비상, 놀이와 같은 온라인 사교육 업체들의 시연이 있었고 이 서비스를 학교 공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기업은 수준별 문제풀이 시스템일 뿐 수학학습 부진 원인을 본질적으로 짚지 못하고 수포자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현장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크메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을 진단하고 수학 클리닉 시험을 통한 수학 클리닉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 사이트는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수학 부진 상태를 진단하고 기계적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메스를 통한 온라인 진단과 상담 역시 현재 밝혀진 다양한 원인의 수학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 연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초중등 원격 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중위권은 60.9%, 하위권은 77.9%가 학업 성취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학생일수록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학습했습니다. 수학교육 종합대책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10년째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이 3번이나 제시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교과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표하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그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 개정, 2015 개정, 최근에 2022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전에 발제에 들으셨던 것처럼 총론과 상관없이 기존 성취 기준의 추가 이동 병합 삭제 수준이며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교과서에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4차 교육과정의 1984년 교과서입니다. 인수분해에서 주어진 예제가 있고 이 예제 풀 수 있고 이런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2007 개정 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제 개발됐던 교과서인데요. 예제까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수분해 교과서, 그 다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수분해 교과서,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수분해 교과서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학생들의 대화 내용까지 비슷하고 주어진 예제 문제풀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정책, 수학 교사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새에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으로는 교과서 지필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다각성의 대각성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교과서들의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림과 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표가 전부 다 교과서들마다 똑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개발된 교과서 내용입니다. 정책이 달라져도 여러 명의 지필진들이 제작을 해도 교과서 내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는 2009 개정 수학교과서 지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자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작업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때의 그 맥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이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각 교과서 저자들은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코너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하나의 코너로 그 당시 정책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읽을 거리로요. 이와 같이 읽을 거리 하나 넣고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진로와 직업을 강조하는 정책에 반영된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2015 개정 교과서는 진로와 직업이 강조돼서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과 마찬가지로 진로와 직업 읽을 거리를 넣고 여기 보시면 정보보안 전문가는 이러합니다라고 하나의 코너로만 반영하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수학 교육과정 연구가 없습니다. 형태만 융합 수업이거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수업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교과서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고 수학교육 정책은 이를 지원하고 가능하도록 견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과서를 개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없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에 대한 부분, 주요 추진 과제 및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주로 이야기가 되었던 수학적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평가하라고 안내는 했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3차는 평가 부분에 대해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평가 글자가 있는 세부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 역시 앞에서 무엇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AI 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 보급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채점이 어렵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평가는 당연히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과 연동됩니다. 역량 중심, 타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라는 것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르쳐야 될 내용 자체를 바꿔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연구입니다. 단순히 AI 채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언급됐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과 교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는 교육과정의 잦은 변화가 현장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교육과정 장기 기초 연구를 하나의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뿐입니다. 2차 연구부터는 창의재단이 갑자기 수학 거점학교 중심의 정책, 수학 축제, 수학의 날 등의 행사 위주의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3차부터는 영재 육성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견인하겠다면서 수학이라는 것이 다른 교과의 보조 도구,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발제문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점점 더 강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의 목표가 인재의 양성이냐, 아니면 수학과 수학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도 함께, 정책 위반자들과 함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기반이 되지 못하면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적용될 뿐이며 수학교육에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사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내용을 모두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연구진은 수업 실수나 평가는 교육과정 연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의재단은 우리는 평가 담당 기관이 아니어서 평가와 직결되는 정책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은 그에 맞는 내신평가, 대학 입시, 수업 실수 등을 고려해서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가 단순히 특정 성취 기준을 넣느냐, 빼느냐, 이것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는 다음에 정책 제안들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교육의 본질을 강조한 수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수학교육 종합계획마다 지향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교육과정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교과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행사나 체험이 아니라 왜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분석하여 수학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수학교육과정을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수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교과서 검인정 제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3발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대학 진학, 수능제도, 고등학교 내신제도 등의 수학과의 평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재단의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 이름만 바꿔도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학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재개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업 외의 시간에 온라인 학습, 멘토링 같은 보충 수업을 통해 현재 수학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학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대학에서 필요하다는 그 대학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가의 그 내용을 역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는 것에 맞춰서 다양한 수학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수학 교육으로 관점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사를 시키는 대상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입장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들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현장 교사 의견 수렴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현장 교사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상시에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형식적인 수련 과정의 성격인 공청회, 이것들의 방법을 보다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위한 상시 논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국민청원과 같이 웹페이지가 항상 있어서 5인 이상이 합의해서 제안자 실명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상시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의재단은 연수 기획보다 연수 지원의 역할을 해주십사 합니다. 교육청과 창의재단은 상보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창의재단이 직접 연수를 주관하는 것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동하는 수학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교육 이슈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 자기 발이 닿아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창의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성과 발표회는 창의재단 사업에 관련된 그 성과 발표회이지 연구 발표, 바텀업 방식의 연구 발표회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인정 심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을 담지 못하고 늘 같은 내용 구성의 교과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심사 과정에서 개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주요 심사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과서에 단순히 읽을 거리 코너만 개설하는 것, 한 줄 글자를 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교사의 평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3발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그 내용을 쭉 그 분석 1, 2차 같이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잘 해주신 것 같고, 현장에서 좀 필요한 그 종합계획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보다는 좀 사업의 좀 연계성이 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발제였습니다.